쌤 영썸. 자, 중년 여러분,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환영입니다. 나 치킨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도 기가 막혀서 책으로서도 몇 권을 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도 나도 그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려고 할까요?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물론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도 대대손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탈무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년에 맞추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집되어 있고 성인들을 위해서도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책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일부에서 배운 치킨이라는 주제에 따라 달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은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혹시 솔로몬 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 학교 교과서에서도 접할 수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바로 이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왕 영조와 지혜로운 그의 손자 정조처럼 이 두 왕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비록 이름이 같아도 실제였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일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의도 혹은 교훈을 찾아 배우면 되겠죠.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준 왕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세계 역사에서 들은 어느 왕도 한 명의 왕비만을 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다윗 왕도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왕들에게 결혼은 나라 간의 동맹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런 관계성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많다는 이야기죠. 어느 날 다윗 왕의 아들들이 다 함께 모여 간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이려니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기도 시간이 너무 길었을까요? 그중 한 아이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 아이는 그만 자기 몫으로 나온 계란 하나를 홀라당 까먹어 버렸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거나 배고픈 걸 못 참는 친구들이 있죠. 먼저 먹을 때는 좋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정작 다 함께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는 좀 거시기머시기 했겠죠. 이 아이는 옆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 계란 내가 먹어도 될까? 나중에 꼭 갚을게. 옆에 다른 형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복 형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생각 안 하고 줬거나 아니면 바로 싫다고 하거나 했겠죠. 이 이복 형제는 그 잠시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그는 계란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 계란이 오늘부터 너가 갚는 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계산해서 줘야 돼. 알았어? 당장 눈앞에 계란이 먹고 싶었던 아이는 얼른 물론이지 하고는 얼른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이런 마치 아이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듯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란을 빌려준 아이가 계란을 먹은 아이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은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계란 하나를 준비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빌려준 아이가 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왜 계란 한 개만 주는 거야? 그때 너는 그 계란으로 생기는 모든 이익을 함께 돌려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야, 그럼 몇 개를 주면 될까? 좋아. 계산해보자.
너가 그때 먹은 계란이 21일 후에는 병아리가 되지? 그리고 8달이 지나 어미닭이 될 거고, 그럼 알을 낳기 시작하겠지? 매일 한 개를 낳을 거고, 그 알들에게서 다시 병아리가 나오고, 그 병아리들은 또 닭들이 되고 알들을 낳았을 거고, 그리고 그 알들에서 다시 수많은 병아리들이 나오고, 그 병아리들이 자라 또 알을 낳기 시작할 거고, 그 병아리가 또 자라고. 계란을 빌려 먹은 아이의 얼굴에서 점점 미소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애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 정도로 해결할 단위가 아니었죠. 장난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기에 또 왕자의 신부는 어쩌고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더 실감나게 다가갈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고스톱을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른들은 보통 점 100은 치시죠. 자, 3.5점 정도로 300원, 500원 안팎으로 판이 돌았다고 합시다. 서로 농담도 해가며 엄살도 부리며 친목도매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너무 진지한 분들이 꼭 계시죠. 명절에 가족들 주머니라도 털어 1년 비자금을 마련하려는 듯 아주 진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광에 고돌이 그리고 약이란 약은 다 하고 양쪽에 피박, 광박까지 씌우고 흔들고 계속 고했다 칩시다. 이 정도 나오려면 남들은 맨날 다 싸고 뒷장 안 맞고 이분은 싼 거 다 가져가고 자기가 싼 것도 다 가져가고 뒷장은 다 광으로 먹고 보너스장도 다 가져가고 해야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서 인터넷에 혹시 이런 것을 계산해 놓으신 분이 있나 찾아봤더니 역시 있습니다. 네, 이분에 의하면 이론상 가장 큰 점수는 851만 9,680점, 즉 약 850만 점입니다. 점당 100원 계산하면 8억 5,196만 8천원입니다. 여러분이 설날에 이 상황이면 웃음이 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 꼬마가 이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계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나오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오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진지한 거래였던 겁니다. 이런 일이 친형제지간에 벌어진다면 못 준다고 잡아떼거나 한 녀석이 우는 것으로 끝이 나기도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다른 자녀 사이에 그것도 왕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왕이 될 자격 조건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꼭 장남이 왕이 되는 경우보다는 뛰어난 녀석이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실 왕비의 장남이 왕이 된 경우가 27번 중 7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왕위 계승자는 정실 왕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경우 7명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경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첫째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덕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19명이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어린 왕자들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아무리 결혼 하나지만 주고받는 일과 약속을 이행하는 일은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 왕궁에서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결혼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된 이 왕자는 나름 억울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갑니다. 두 아이 입장을 다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다윗 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두 왕자 사이에 오갔던 거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계란을 먹은 아이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뭐가 억울하냐고요? 억울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것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단지 물질로 계산되는 부분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란 환경에서 크지 못하는 그 정치적인 궁전에서의 상황을 말이죠. 이 모습을 솔로몬이라는 왕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한 일화가 있죠. 이것도 그런 경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양쌤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또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왕자인 솔로몬은 왕위 서열에 있어서는 한참 뒤에 있는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곧 왕의 행차가 궁을 나설 때가 올 거야. 그러면 그가 지나가는 길과 시간을 잘 알아두었다가 밭에다 콩을 심도록 해. 단 삶을 콩을 심어야 해. 뭐? 삶을 콩을 심으라고? 야, 나한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러 가는 거야? 안 그래도 이번 일로 왕이 나를 안 좋게 보시는데, 내가 삶을 콩을 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완전히 나를 바보라고 왕은 생각하실 거야. 야, 말도 안 돼.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겠다는 결안을 갚아야 하는 왕자에게 솔로몬은 아주 침착하게 다음에 할 일과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반드시 삶은 콩을 심어야 해. 드디어 왕의 행차가 궁을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왕자는 솔로몬의 말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며 밭에 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왕자에게 사람을 하나 보내었고 왕자가 삶은 콩을 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어리석은 짓만 하는 왕자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는 이 왕자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들아, 어찌 그리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아버지, 삶은 콩을 심는 것이 바보짓이라면 삶은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바보짓이 아니죠. 순간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한 다른 왕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솔로몬을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너의 계획이냐?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 왕이시여, 결란을 먹은 자가 생계란을 받았다면 그들의 약속과 그의 계산대로 다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백성을 다스릴 왕자가 보여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나 이미 삶아져서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결란을 꾸었다면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익도 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삶은 계란 하나를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멋지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대단하다더니 정말 그렇죠. 그나저나 여러분이 가족들이 친 고스톱에서 850만 점을 잃어서 약 8억의 돈을 갚아야 한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다 1만 원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행 아닙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바이. 자, 오늘 알파벳은 정말 쉽습니다. 아, 너무 쉽다. C. 욕한 거 아니에요. C 발음입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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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생 C 엄청 쉽습니다. 보실래요? 자, 형님 C에서 제가 빨간 거로 해볼게요. 이렇게 작게만 쓰면 돼요. 자, 동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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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배운 단어 chicken, chicken, chicken이라고 제가 썼어요. 여기에 C가 2개나 있네요. 찾으시겠어요? 자, C 하나, C 2개. 잘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죠? 그리고 글자는 너무너무 쉬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쉬셨다가 며칠 뒤에 다시 볼게요. 바이바이.